네, 62.67%의 득표. 지난 보궐선거에서 부산 시민들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게 압승을 안겨주었습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부산의 민심은 어땠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갈 계획인지 박형준 부산시장 직접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감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보여주셨던 뜨거운 성원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 정말 제대로 한번 일해봐라. 그리고 시민들 지금 코로나로 지쳐 있고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극복해 보라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 명령을 잘 받들겠습니다. 네. 당내 경선도 치렀고 또 상당히 좀 오랜 기간 후보 활동을 하셨는데 선거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를 꼽자면 어떤 때였습니까? 이번 선거가 그 서울 부산시장 선거만 도드라지다 보니까 네. 이 정당 간에 너무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선거가 아무래도 네거티브로 흐르다 보니까 네네. 여러 가지 어떤 과장된 의혹 제기, 여러 가지 또 뭐 거의 마타도에 가까운 일들도 있어서 네네. 그런 것들이 저도 저지만 가족들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예. 무겁게 짓눌렀던 것들이죠. 네. 저 김영춘 후보 쪽에서 여러 가지 고소고발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건 다 정리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쨌든 뭐 사법 당국이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에 충실히 제가 응해서 예.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겠습니다. 김영춘 후보와 표차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네네네. 이 득표율에 담긴 부산 시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결국 국민의힘이나 박형준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네. 회초리를 든 선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부산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시민들 사이에 광범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 혁신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 네. 이런 것들이 함께 중첩이 됐다고 보고요. 제가 10월 달 이후에 경선에 참여한 이후로 한 6개월 동안 일관되게 그 시민들이 보여줬던 또 요구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목요일부터 바로 시장 업무 수행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직접 업무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예, 이게 조금 여유가 있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그러지 못하고 개표 방송 이후에 바로 잠도 못 자고 한 상황이라서 예. 정신이 없는 면도 있지만 또 행정 경험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네네. 나름대로 이 차근차근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 빠른 시일 안에 안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지금 하고자 하는 업무는 어떤 건가요? 역시 코로나 위기 극복이죠. 예. 그 코로나 위기 극복은 방역을 통한 안전 확보도 중요하지만 경제 위기 극복 또 복지를 확충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방역, 경제, 복지 이 세 가지 주제인데요. 네네. 이 세 가지를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이 사실은 전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잘못 대응하면 예. 정말 깊은 터널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위기 극복 과정이 과거에도 보면 여기서 잘 극복을 하면 오히려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저희 부산시에서는 이번 주부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주 해나갈 겁니다. 여기에는 관뿐만이 아니라 또 정, 학 모두가 참여하는 예. 그렇게 해서 매주 주제를 달리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그런 광범한 합의 토대 위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고 또 그런 소통과 공감 속에서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부산이 참 잘했다는 평가를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해왔던 부산시의 방역 대책과는 좀 다른 결로 갈 수 있습니까? 방역에 관해서도 네. 정부의 방역 지침을 크게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유연성을 좀 발휘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 특성이 좀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한 1년간 데이터가 축적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방역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이번에 출마했고 또 선택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과는 좀 결이 다른 상생 방역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수도권과 지금 부산은 어제부터 유흥시설 지금 집합금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흥업소발 감염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그래서 부산이 최근 코로나가 뚫린 게 이 유흥업소 감염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하고는 달리 부산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통제가 불가피하고요. 그러나 이제 다른 식당이나 일반 시설들에서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동안의 데이터가 어떻고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분석 중입니다.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왜냐하면 이게 그 코로나 이 방역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네네. 이 국민들의 피로도 피로지만 사실은 일상 경제 생활이 무너지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하는 것도 사실은 시민 안전의 문제거든요. 그 한계 내에서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선거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민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선거였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시가 급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많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 지금 관련 부처에다가 긴급 지시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걸 지금 고민 중이십니까? 지금 우선 그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은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 분위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급등한 지역의 경우에 이 공시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정부 정책의 차원에서도 이 공시지가를 한 해 이렇게 많이 올려갖고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특히 1가구 1주택자라든지 또 지금 현재 주택은 갖고 있지만 소득이 별로 없는 가구라든지 하는 데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고 이것이 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이게 정부 정책이 세금을 급격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조사를 거쳐서 정부에도 건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것을 조정을 좀 건의를 할 생각이고 또 5개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또 한번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5개 시도지사가 모인다는 것은 그러면 국토부의 지금 공시지가 정책에 대해서 시도지사들이 다른 결로 좀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렇게 좀 의견이 모아진 겁니까? 그건 의논 중입니다. 의논 중인데 이미 좀 그렇게 공시지가 재조사를 결의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시도들이 모여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부산 미래혁신위원회 발대식을 어제 가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부산 시정에 대한 좀 큰 그림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선 그 부산을 이 삶의 질 선진 도시로 만드는 게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고요. 또 기후 변화 시대에 대응한 이 그린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것도 저희의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이고 그 기반 위에서 이 경제의 혁신 역량을 키워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취업도 하고 미래도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거기에 맞는 좀
비전과 이 전략들을 잘 가다듬어서 일의 우선순위도 좀 정하고요. 네. 그런 작업을 좀 하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부산의 특성상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울경을 좀 아우르는 커다란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울산이라든가 경남도지사와도 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실 의향도 있으신지요? 이미 상의를 해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나 송철호 시장하고도 통화를 해서 이 메가시티에 관해서는 같이 함께 강력히 추진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예. 또 이 부산 경남 사이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네. 들을 논의할 그 테이블을 조만간 갖게 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덕도 신공항도 마찬가지죠. 그건 이미 정치공항을 벗어나자는데 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공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대로 이 가덕도 공항 신속한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협의체를 통해서 가덕도 공항 문제를 다뤄가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사전 타당성 그 조사가 이미 결의가 됐기 때문에 네. 속도를 확실히 내는 쪽으로 것입니다. 네. 네. 낙후된 부산을 되살려 보겠다는 말씀을 계속 그 선거운동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일자리라든가 경제 어떻게 좀 바꾸어 나갈 계획이신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하여튼 여기서 일자리를 갖게 하고 주거 안정을 찾고 머무르고 또 오고 이런 그 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산학협력을 특별히 강조를 했고 그 산학협력에 관련된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산학협력의 하나의 방식이자 또 결과물로서 이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해야 되고 오늘 그래서 제가 요즈마그룹 회장과 MOU를 그 부산에서 맺습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의 창업 펀드를 계속 조성을 할 것이고요. 그 창업 펀드를 갖고 창업 밸리를 스타트업 플랫폼의 컴팩트 타운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주거와 직장과 여가와 문화가 통합된 그런 컴팩트 시티도 만들고요. 네. 대학 곳곳에 산학협력단지도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여튼 기업과 대학을 더 단단히 쪼매서 그것을 통해서 인재도 양성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의 흐름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1년 동안 다 하실 수 있을까요? 1년에 다는 안 되겠지만 1년 안에 희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뭐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뭐 앞서서도 여러 가지 정권 심판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박 시장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선거 어떻게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판단을 하시게 되는지요? 역시 제일 무서운 것은 민심이 돌아섰다는 것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현 집권 세력이 많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지금 정말 여야가 정쟁으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네. 이 권력을 쥔 쪽에서 더 이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거 민심을 여권이 잘 읽기를 기대하고요. 저희로서는 하여튼 시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협치와 통합의 정신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선거는 선거고요. 시정은 시정이니까요. 선거는 선거고 시정은 시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축하난도 오늘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도 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고요. 뭐 대한민국 발전이나 지역 발전에 관해서 여야 특히 지역에 내려오면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대단히 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의회 의장님도 또 두 번째로 뵙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만은 부산을 위한 정책에서 여야가 별 차이가 없고 제가 또 부산 의원님들하고도 다 통화를 해서 선거 때의 그런 문제들은 별개로 하고 이 시정에 같이 협력하자는 얘기를 강력히 했고요. 또 거기에 호응을 해주셔서 아마 부산에서부터 협치를 좀 보여주는 전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 좀 현안에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서는 완승을 거뒀습니다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떠났고 차기 지도부 선출 일정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게 되는데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는 어떤 분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하기는 좀 적절치 않고요. 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희망을 봤다는 것인데 네. 그 희망을 절대로 오만하게 비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또 더 혁신하는 자세로 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번에 희망을 보다 보니까 또 많은 그 당내 중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대표 후보에도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은 어떻습니까? 건전한 경쟁이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내년 정권 창출을 위해서 정말 큰 힘이 될 후보인지 또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통합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네. 통합의 기운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누가 갖고 있는지가 검증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또 범야권의 입장에서도 내년 대선이 가장 중요한 지금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네네. 지금 보니까 그 범야권의 다양한 인물들 후보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분들과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다 협력을 해야죠.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의 구심력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훨씬 더 포용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힘 스스로를 바꿔가는 노력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흔쾌히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흔쾌히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힘 책임이고 네네. 지금 차기 정권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야권 전체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좀 인물을 거론을 하면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대표 거기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무소속에 있는 홍준표 의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아우를 수 있는 중심점은 누가 돼야 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치평론 직업을 냈습니다. 예. 시장이거든요. 그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다 하나가 돼야 된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대선 국면을 맞은 부산의 민심도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부산 시민들께 하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뭔가 새로운 혁신의 이 바람을 불어넣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